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2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 너무 심각하네요, 지금.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런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예견하지 못한 위험. 대구부동산 스터디 시청자는 저거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용어 잘 모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가 나와서 예상할 수 있는데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합니다. 자, 지속적인 경고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시청자라면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대처 방법을 몰라. 미리 우리는 예견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미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블랙스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 요인. 블랙스완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 요인. 갑자기 전세난이 터질지 몰랐을 거예요. 제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에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런 것들 저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게 빈도가, 출연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이라는 검색을 넣었을 때 어떤 것들이 조회가 되는지 꾸준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오늘은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너무 많아져서 다 세지는 않았어요. 27,000건을 넘어가는 매도 물량.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자, 요걸 우리 미리 예견하는 겁니다. 7,287. 작년에 6,000개 뭐 중반이고 이럴 때 전세 물량이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거대한 자료를 덩어리를 모아놓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7,287개로 예상했는데 오늘 7,287개를 예상했는데 무려 200개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1월 30일, 1월 31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또 물량이 하루에 한 100개씩 이 정도 줄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말이 지나고 나면 매물이 팍팍 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월 9일, 1월 10일 보시면은 아마 요때가 휴일을 지났을 때예요. 휴일 지나고 나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던 매물들 한 달 지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쳐내려간 삭제되는 것들 있죠. 그러면서 약 100개 정도 감소합니다. 지금 이렇게 7,497 굉장히 26일 많은 거 같아 보이지만 내일쯤 되면 한 7,500개쯤 500개를 넘어설 거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100개씩 줄어들면 거의 요 예상 수치와 아주 유사하게 맞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월 말이 되면 8,000개에 육박하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 한 개 한 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숫자 같지만 이 숫자를 하나 뽑아내는데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지 요거 하나를 뽑아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저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지나가지만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한 게 현상 한 개 나왔었죠. 여기 블랙스완, 갑자기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날인데도 매물이 늘어나는 이 기현상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월세 물량도 요 기울기 갑자기 삐쭉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 보이시죠? 전체 임대 물량 1,740건. 연초 1월 1일 날 9,500건이었어요. 벌써 한 1,200건. 이거 한 2, 3% 벌써 매물이, 임대 물량이 한 12, 3% 증가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범위였다. 자, 하반기 입주 제가 오늘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정말 큰 투기성을 많이 띈 수성 골드 클래스. 이제 입주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물량이 311개. 수성 골드 클래스 588세대인데 전세 물량만 311개예요. 요거
전체 물량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가면은 만약에 600세대였다. 그 중에서 한 200세대 정도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좀 심각한 지역이에요. 전세 물량 소진도 쉽지 않은데 약간 투기성, 투자성을 띠고 들어간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 아파트들도 보면은 전세 물량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는 아파트구나. 전세 소진하는데 애를 먹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할 겁니다. 월배 3정 그린코아 요 월성동을 온통 휘저어 놓고 있는데 야, 당장 또 올해 5월 달부터 해서 뭐 3정 그린코아 또 뭐 카운티 또 월성 3정 요런 거 입주도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입주 2달 다 되었을 거예요. 아마 2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300개가 그대로 남아있다. 온전히 남아있다. 물론 많았을 때는 300개 후반대까지 370, 80개까지 매물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380개에서 315개로 줄어가는 과정 중에서 전세 물량 5개 빠졌어요. 전세 물량 5개. 5개, 6개? 그 정도밖에 거래 안 되는 거 같이 확인하셨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그전 아파트들도 좀 문제가 차곡차곡, 특히 동구지역, 동대구역 인근 뭐 인기 많고 이러면서 엄청 띄우고 했던 지역들 있죠?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빨리 소진이 안 돼요. 이안 센트럴D 21년 9월달에 입주 시작했네요. 여기 보니까 이안 센트럴D 9월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994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전세 매물이 140개 남아있다.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전세 매물이 50개 밑으로 떨어지고 그 50개조차도 주인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전세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140개를 넘어간다? 저 정도 수치면은 지금 좀 위험 신호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동대구 비스타동은 123개. 11월 달에 입주를 시작한 여기는 세대 수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동대구 비스타동은 524세대 중에서 123개. 거의 이안 센트럴D의 2분의 1 정도 물량밖에 되지 않는데 전세 매물 개수는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아, 이안 센트럴D가 그나마 조금 더 선호하는구나. 동대구 비스타동은 그렇게 좀 덜 선호받는 거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남산 롯데캐틀 센트럴 스카이 63. 요거는 매물 굉장히 많이 빠졌죠. 요 흐름 한번 쫓아가 볼까요? 많을 때는 450개까지 있던, 그나마 이거는 9월 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조금 더 먼저 금리가 한 번, 두 번 오르기 전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한 현상 겪을 거예요. 내년 상반기 남산자이 하늘채 324개 오늘자로 조사한 거예요. 1월 26일자로 조사해서요. 요거 한 개만 짚어볼게요. 남산자이 하늘채 324곳. 남산자이 하늘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왜 빨리 안 보이지? 남산자이 찾았습니다. 1368세대 월배 3정이랑 비슷하죠. 매물수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월배 3정보다 매물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 아주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물 400개 이상, 아까 월배 3정은 380개 정도까지 거의가 매물 최고치였는데 이거 400개 이상 쌓일 것 같아요. 여기도 소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샵 리비테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대봉동인 것 같은데요. 더샵 리비테르 중구 대봉동. 원래 여기 개발되기 전에 좀 저층에 오래된 요런 곳들 많이 있죠. 뭐 신천 강변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선호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매물이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도 생각보다 실거주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게,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개발되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물 개수가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도 생각보다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곳. 인기 있는 수성구 지역 한번 볼까요?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힐스테이트 여기 1월달에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은 1월달에 입주 시작하네요. 343세대 중에서 힐스테이트 여기 보니까 131세대 343 중에서 131. 요거 전세 매물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구나. 요거 생각보다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750세대 중에서 157세대. 요거 3월 입주인데
요것도 혹시라도 한 250개 정도까지 매물이 쌓인다면 여기도 생각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전세 물량이 한 5분의 1 정도 쌓이면은 여기는 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오늘 앞부분이 너무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거래량 살펴보시면 12월 거래량 오늘 31건이 신고되었는데요. 이제 30건 신고가 거의 표준화되는 분위기죠. 하루에 30건씩 신고되면은 월 거래량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750건이에요. 1000건 근접도 못합니다. 12월 달 950 어제자로 955건이었다가 오늘 31건 신고된 것 중에서 2건만 12월 달 거래였어요. 그 말인즉슨 957건 이 거래도 12월 거래 1000건을 넘어서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청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먼저 회색 코뿔소예요. 1월 거래량 명약 가능합니다. 건당 거래대금 오늘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많이 지나갈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6억 이상 거래량 잘 없어요. 요거 하나는 또 짚어드릴게요. 다음에 방송 특별 방송을 한번 다룰 예정인데 2020년도에 세대수가 얼마 증가했어요? 26,000? 세대수예요. 요거 잘 몰라요 사람들. 세대수가 26,000 증가했어요. 야, 아파트 입주가 2만 개도 안 되는데 세대수가 26,000개나 증가했대. 와, 대박인데? 그럼 집이 거의 모자랄 판인데? 근데 또 실상을 알고 보면 달라요. 이 가구 수 증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대수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가구 수를 봐야 돼요. 아파트에 2020년에 입주했는 가구 수가 한 15,000 가구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들어왔던 26,000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세대수 증가가 한 6,500에서 7,000밖에 안 돼요. 야, 2021년에 아파트 입주가 몇 개였는데 세대수 증가가 이거밖에 안 돼? 집이 남아 돌겠는데 우리는 이 세대수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가구수 증가분을 봐야 됩니다. 2020년 이전부터 쭉 살펴보니까 1년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수가 한 15,000개 정도로 약간 고정되어 있었어요. 올해 입주가 몇 가구죠? 18,000, 19,000? 내년에 3만 넘어가죠? 분명히 문제 터집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파트에 매년 들어가는 가구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대수로 보시면 안 되고 가구 수로 봐야 됩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큰 힘 못 쓰고 있어요. 거래량 요거만 확인하시고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신고가 1건 있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57건 중에서 제가 신고가는 확인을 못했어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4억 이상 거래 비중 전세.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데 방송 후반부까지 가면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이 열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어드릴게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기존 전세 한 4.5억 정도 2020년에 20년 말에 전세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 말이에요. 2022년 올해 2022년이죠. 이 인근의 아파트들의 전세가는 한 3억에서 비싸봐야 3억 5천 요 정도 시세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올 가을부터 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3억에서 3억 5천, 기축 아파트들은 4억에서 4억 5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고 안 있고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1억 정도 더 비싼 전세, 그 부담에 대해서는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비용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것저것 뭐 복비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해봐도 옮겨서 4년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전세 물건들 지금 쉽지 않아요. 요 사람들이 올 가을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1차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요렇게 비싼 임차인을 구해놓은 임대인이시라면 미리 자금을 좀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43건, 이 중에 반전세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월세 거래량은 더 적네요. 좀 지나갈게요. 임대 거래량 1월 현재 939건. 임대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에요. 전년 말
12월 달 1891건 별로 활발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참았던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